청춘처럼 빛나는 여름 왕국. 남국도 일본도 닮은 신비로움을 머금은 오랜 이야기가 숨쉬는 땅 오키나와 다녀왔습니다. 때묻지 않은 바다와 꿋꿋이 지켜온 류큐의 전통을 만나며 마치 그리웠던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본 듯한 느낌에 더 아름다웠던 청천연색 오키나와. 오키나와 관광청과 함께 신상 핫플의 가족 여행 추천 체험은 물론 코시국 이후 달라진 관광지까지 꼭 가봐야 할 톱9 알려드릴게요. 먼저 산신 체험입니다. 이번에 머물렀던 하야티 리젠시 세라가키 아일랜드, 중부 신상 리조트 투톱인데요. 산호섬이 보이는 프라이빗 리조트입니다. 와, 인생 숙소였어요. 숙소 추천 리뷰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부대 프로그램으로 산신 체험도 있었습니다. 산신은 오키나와 전통 악기로 프로 연주가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던 체험. 레슨이 끝나고 가장 잘한 사람을 한 명 골라달랬더니 센스 만점이죠. 굉장히 꼼꼼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달랐지만요. 엄청 멍했어요. 이날 도전곡은 반짝반짝 작은 별. 엄니가 헤매시자 달려와서 알려주십니다. 급한 맘에 한국말까지. 오키나와에서 나고 자란 선생님,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노래죠. 눈물이 주룩주룩도 들려주셨습니다. 전통악기로 들으니 더 아름다웠던 선율.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치넨미사키 공원입니다. 여긴 태평양의 250도 둘러싸인 남부 대표 공원이에요. 9년 전 추억이 떠올라서 이번에도 방문해봤습니다. 코발트 블루빛 바다가 쫙.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키나와 최고의 전망 포인트입니다. 일출도 보러 많이 오고 별 보러도 많이 오는 포인트래요. 바다에 폭 감싸 안겨있는 듯 청명한 구름대, 낮게 깔린 산호초로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푸른 바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시선이 가닿는 곳마다 수평선입니다. 정동향이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가 제일 예쁘대요. 한적한 소도시 감성 좋아한다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작은 푸드트럭이 있어서 빙수도 하나 먹었습니다. 여기서 한참을 앉아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은 우라시마라는 곳인데요. 가족여행이라면 진짜 강추하고 싶은 전통 공연과 디너쇼를 볼 수 있는 극장입니다. 1부와 2부로 1시간가량 다양한 전통 공연이 펼쳐집니다. 너무나도 이국적이었던 의상과 춤사위, 콩쿨에서 입상한 배우들만 출연하는 수준 높은 공연이었습니다. 사신을 맞이하는 춤도 굉장히 멋졌지만 총 10곡이나 무대에 오르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 풍어가. 여행 내내 중독돼서 흥얼거렸습니다. 요리도 오키나와 전통 요리, 체험 삼아 먹을만 합니다. 돼지귀 땅콩 무침에 해초 모즈쿠 초절임, 다시마 볶은 요리 나오고요. 오키나와식 된장 동파육 라후테, 조금 짜고 생소하지만 참 맛있었어요. 쫀득한 자색 고구마 튀김, 일종의 떡이죠. 오소리감투 넣은 다시 국물에 오키나와식 영양밥 등 전반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크게 안 맞는 건 없었습니다. 후식으로 오키나와 파인애플이 나오고요. 차도 한 잔 주십니다. 또 배우분들과 기념 촬영까지 할 수 있어요. 게탄 덕후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온라인 예약 시 할인까지 해줘서요. 가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다음은 하나사키 마르쉐라는 곳이에요. 추라우미 수족관 5분 거리에 새로 생긴 바다 앞 복합 쇼핑 공간 겸 리조트입니다. 일본 스타벅스는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특별한 매장 컨셉 스토어를 운영 중인데요. 오키나와엔 이곳이 유일한 컨셉 스토어, 바다가 보이는 스타벅스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가지고 이런 재밌는 조형물도 만들어 놨고요. 하이라이트는 2층 좌석입니다. 계단식으로 테라스를 만들어 놔서요. 바다를 마음껏 조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오키나와산 소나무로 만든 거래요. 드라이브 하다가 잠시 들러 여유 가지기 좋습니다. 북부스법은 여기가 유일. 그리고 하나사키 마르시엔 다양한 카페, 공방, 맛집도 있었는데요. 저흰 43 포터리 공방을 들렀습니다. 와, 예쁜 도자기가 한가득. 이웃섬에 있는 공방에서요, 핸드메이드로 만든 오리지널 제품들, 특히 오키나와 바다를 모티브로 한 요 알마레 시리즈가 인기래요. 어느 하나 같은 무늬가 없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한 세트 사고 이고지고 왔습니다. 반대편엔 도자기 교실이 있어요. 직접 체험도 가능. 체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굽고 말리고 한 뒤에 한 달 뒤 보내준 데서 패스했습니다. 나고 파인애플 파크도 꼭 다시 가보세요. 여기도 코시국 즈음부터 3년간 새로운 시설이 3개나 들어섰다고 합니다. 파인애플 농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3월에서 11월 사이에 가면 아마 파인애플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과일이잖아요. 기대감 장착. 파인애플 카 타고 모험 시작합니다. 막룬광 같은 캐릭터. 자동이네, 자동. 여기도 중독성 강한 노래입니다. 귀여운 차 타고 돌아보기. 중간중간 포토존도 있고요. 개업 43주년 된 공원이라서 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마치 정글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자연 마니아인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파인애플 조각상 하나로 동심 되찾기. 전세계에 2000여 종이 있다는데요. 이 파크엔 120종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19년 5월에 문 연 공룡 코너. 오키나와 북부 원시림 얀바루에 살던 공룡들만 전시해둔 거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키운 파인애플 300엔에 팔길래 냉큼 구매했습니다. 와, 근데 세상 상큼하고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시설, 바로 스위트 대 파인애플입니다. 20년 2월에 개장했다고 합니다. 기념품 상점이에요. 파인애플로 만들 수 있는 걸 정말 모조리 다 팔고 있어요. 파이랑 슈 등 베이커리 코너도 있었고요. 말린 파인애플도 팔고, 말린 파인애플. 파인애플 심까지 말려 팝니다. 그 외에 귀여운 굿즈들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고르기 힘들 땐 인기 톱5 추천. 오키나와 전통과자 친스코가 부동의 1위입니다. 파인애플 케이크 2위. 와, 현장에서 시식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영업 제대로 당해서 25만원치 샀습니다. 25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이너리도 생겼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랑 파인애플 와인을 파는 또 신박한 매장. 이 정도면 뇌절을 넘은 아트의 경지죠. 식화사 주스 시음도 해주고요. 옆에 증류소도 따로 있고 레스토랑도 따로 있고, 수화물 무게 때문에 진짜 절제했습니다. 만자모도 꼭 다시 가야 할 포인트. 20년 10월쯤에 완전히 새롭게 변신했다고 합니다. 허허벌판이었는데요. 방문객 센터가 생겼어요. 고래 꼬리가 관측된 날도 이렇게 알려주네요. 1층엔 기념품 가게가 크게 있었고요. 위층엔 식당가랑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바다포도 덮밥 원조집도 입점해 있대요. 카페에서 더위 식히기도 좋았습니다. 입장료가 생겼는데 한 명당 100엔. 완전 저렴하죠? 들어가면서 사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사진도 찍어줍니다. 전통의상 체험 코너, 사진도 촬영할 수 있었어요. 만자모 가는 길. 바람과 파도가 정말 엄청나네요. 반가운 코끼리랑 사진도 찍고,
압도적인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비지터 센터엔 테라스도 있어서요. 차 한 잔 사들고 밖에 나가서 경치 보고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음은 슈리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19년에 전소된 슈리성. 하지만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오키나와다운 공간이기 때문이자 또 하나의 큰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나하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슈리성. 전망대에 오르면요, 시내 풍경부터 저 멀리 바다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죠. 착륙하는 비행기도 보이고 동화 속 마을 같은 나하 시내 풍경도 좋았어요. 심지어 서쪽 전망대는 무료. 슈리성에서 가장 신성한 나무, 제사 지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성벽들은 그 자리 그대로. 이국적인 꽃들도 여전히 반겨주네요. 복구 중인 정전도 꼭 가볼 만합니다. 들어가서 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복원 과정 자체를 마치 박물관처럼 지켜볼 수 있게 해놨어요. 5번의 소시를 겪은 비운의 슈리성. 옛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 중이래요. 슈리성에 쓰일 목재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르면 2026년 즈음에 다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웠던 붉은빛 기와의 잔해들과 용마루 장식도 떨어진 그 자리에 뒀습니다. 한창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터를 들여다볼 수도 있었고, 실내 전시실로 가면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옛 모습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갔더니 슈리성 부흥축제를 만났어요. 정말 다양한 공연과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 또한 뜻깊었습니다. 나하 시내에서 술 먹기 좋은 노렌가이. 20년 초 국제거리 한복판에 새로 생긴 실내 포차 골목입니다. 엄청 왁자지껄한 이곳. 오키나와 요리부터 라멘 거리 등등까지 42개 점포가 있어요. 국제거리 스벅 바로 앞이라서 접근성도 굿. 최대 장점은 영업시간입니다. 새벽 4시까지 영업. 마지막 날 달리기 좋아요. 오키나와 2030 여기 다 모인 듯 합니다. 전 오키나와식 철판요리 이자카야에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 술안주 1티어죠. 고야 참프루. 이거에 오리온 맥주면 진짜 게임 끝나죠. 최고입니다. 돼지 혀 구이랑 한입 교자도 주문했어요. 음식 전부 맛 다 괜찮았고요. 실내고 번화가라 안전하기도 하고요. 오키나와 전통주 아와무리로 달려줬습니다. 옛날 문방구 느낌 레트로 코너도 있는데 일본 불량식품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식용곤충 캔 자판기도 있습니다. 전갈이랑 타란툴라까지 팔아요. 30초 챌린지 참치덮밥 쌓기도 있었는데 단돈 5,500원. 2층은 좀 어른들 느낌 바 컨셉의 가게들이 많았고요. 클럽 비스무리하게 노는 공간도 있습니다. 숙소 돌아오기 전엔 타코야키도 한 판 샀습니다. 추라움이 안 가면 서운하죠. 진짜 무조건 가는 오키나와 관광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재방문했습니다. 3대 볼거리 다 보려면 시간 배분 잘해야 합니다. 전 3시에 도착해서 야외존부터 구경했어요. 먼저 거북이 만나러. 지하에서 거북이 헤엄치는 걸 볼 수 있는 바다거북관입니다. 큰 수조 속을 헤엄치는 거북이들. 바닷속에 들어온 듯 굉장히 넓고 큽니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물론 위에서도 거북이를 볼 수 있었고 바로 옆에 해안가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온 매너티 만나러 갔었습니다. 순둥한 외모. 최근에 한 마리가 더 태어났대요. 갑자기 다가오더니 하하하하. 3시나 5시엔 고래상어 먹이 주기 합니다. 30분 전은 꼭 입장하셔야 돼요. 태평양을 모티브로 한 아름다운 수조들도 놓칠 수 없잖아요. 전 일정이 좀 꼬여서
4시쯤 들어갔지만 운 좋게 고래상어 진타군이 내려와 줬습니다. 슈라우미의 하이라이트죠. 프로시오 바다 테마 메인 수조. 여전히 영롱하네요. 한 마리는 21년에 무지개다리 건넜고 한 마리는 바닷속에서 관리 중. 그래서 지금 수조 속엔 한 마리뿐이래요. 한가로이 헤엄치는 만타가 어리대 사이로 고래상어가 보입니다. 먹이 줄 때 아니면 잘 안 내려오는데 포기하고 가려던데 밑으로 내려와줬어요. 팬서비스 확실하네요.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마법 같은 츄라우미. 설령 아래로 안 내려와도 수조 위쪽 극장이 있어서 고래상어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맨 밑에는 직관 가능한 카페도 있습니다. 20주년 맞이해서 새로 생긴 기념품 샵 블루만타도 놓치지 마세요. 출구 쪽에 새 단장을 했다는데요. 물건 가짓수가 진짜 훨씬 많아졌네요. 이쁜 애기 옷도 팔고 있었고 귀여운 거 다 때려박은 가방에 팬티랑 양말까지. 기념품으로 고래상어 샌베 잔뜩 사고요. 대망의 피날레 오키짱 극장으로 갑니다. 하루 5번 공연을 하는데요. 전 5시 거 봤어요. 운 좋게 마지막 타임 겨우 잡았죠. 공연은 15에서 17분 정도 진행됩니다. 귀여운 돌고래 친구들이 올라와서 인사도 해주고요. 시원하게 점프쇼는 물론이고 개인기도 보여줍니다. 너무 장하고 기특한 돌고래들. 단체로 점프도 해요. 사료값의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요. 쌍으로 사야지 살라면. 2마리 입양해 왔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의 상징 기억나시나요? 바로 대관람차. 아쉽게도 작년에 철거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3년은 많은 것을 아스라이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다시 예전처럼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가볼 만한 곳 톱9 후기였습니다.